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셨죠?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커피 원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스타벅스가 커피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 기업들이 원가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피서지에서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이 횡행한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흔히 듣습니다. 심지어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제조업자의 주장을 듣곤 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더 궁극적인 요인은 소비자의 수요입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재화의 가격이 생산 요소의 가격, 즉 비용을 결정하죠.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의 변종입니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는 제5강 가치는 주관적이다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5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는지를 보기로 하죠. 두 의사 A와 B가 있습니다. A는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아 개인의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B는 공부를 못해 낙제도 하고 해서 의과대학을 7년을 다녔고 등록금 등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면 병원을 개업한 후 B의 진찰료는 A보다 훨씬 높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진찰료를 그렇게 책정했을 때 B를 찾는 환자들이 있을까요? 물론 B가 비록 낙제를 하고 7년 만에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가 졸업 후에 환자 치유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많은 환자들이 찾겠지만 A와 B가 의사로서의 능력이 똑같다면 결코 환자들은 그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진찰료는 결국 찾아오는 환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정부에 의해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소득차는 생기죠. 환자를 더 잘 치료하는 의사에게 환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가격은 비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분명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역시 수요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삼겹살을 예로 들어보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많은 돼지가 살처분되어 돼지의 공급이 크게 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돼지 가격이 오릅니다. 돼지는 삼겹살이 원료죠. 돼지 가격이 오르면 중간 상인은 도축업자에게 돼지고기 삼겹살 주문을 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육점에 돼지고기 삼겹살 공급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두고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오릅니다. 과거의 가격, 즉 오르지 않는 가격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하지 못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들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얻기 위해 가격을 더 높이 부르게 됩니다. 결국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로 인해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의 수요가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생산 요소의 비용이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생산 요소의 가격을 결정하는지 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 부품 가격이 자동차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부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죠. 완제품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즉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는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되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므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더 많은 부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동차 생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생산 요소인 부품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원가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책정하는 실제 행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은 원가에다 얼마의 마진을 붙여 가격을 책정하죠. 그렇다고 비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 마진을 무조건 붙이는 것이 아니죠. 수요가 얼마인지를 예측하여 마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예측에 따라 10%를 붙일 수도 있고 20%를 붙일 수도 있죠. 심지어 100%, 300%, 1000%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얼마의 마진을 붙이든 그것은 기업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 세탁기 생산 원가가 한 대당 50만 원이 들었고 이에 대해 마진율을 100% 붙여 세탁기 가격을 100만 원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비자가 그 세탁기에 대해 100만 원 지불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만약 누구도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책정한 100% 이윤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그 세탁기에 대해 단지 30만 원만 지불하고자 한다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마진을 정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요를 고려하여 예측하여 붙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이 마진을 정할 때 고려하는 것이 기업이 인식하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 간의 음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보통 대체재, 즉 경쟁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탄력성이 크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이 작습니다. 탄력성이 큰 재화의 경우 가격을 올렸을 때 그로 인해 감소하는 수요량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격의 판매량을 곱해서 계산되는 기업의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죠. 그래서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대체재가 많아 탄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낮은 마진율을 적용하고 대체재가 적어서 탄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높은 마진율을 적용합니다.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믿음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을 낳죠.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 공개, 납품 단가 조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을 정부가 가격 규제와 기업의 이윤에 대한 규제의 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